안녕하세요, 장재택입니다. 2025 상하이 모터쇼 현장인데, 이게 상하이 모터쇼가 열리는 컨벤션 센터의 가운데 있는 광장이에요. 엄청 넓습니다. 이게 4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킨텍스도 상당히 넓잖아요. 킨텍스의 5배 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킨텍스보다 5배 넓다. 네잎클로바처럼 생겼어요. 지금 요거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네잎클로바처럼 생겼는데, 네잎클로바 하나가 2개의 관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8개의 건물로 되어 있다. 1, 2, 3, 4, 5, 6, 7, 8. 예, 근데 이 8개의 건물이 한 층이 아니고 2개 층으로 다 하면은 40만 제곱미터. 그래서 킨텍스 면적의 4배인가 5배인가 그러고, 그 중에 1, 2관을 제외한 3, 4, 5, 6, 7, 8에서 이제 이 상하이 모터쇼가 열려요. 자, 그래서 요거를 1시간 만에 둘러보는 거를 좀 빨리 둘러볼게요. 이게 워낙 넓기 때문에 이걸 1시간 안에 보는 거는 불가능한데, 조금 대충 보면서 그냥 1시간 안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 모터쇼로 오시게 되면은 요 메인 출입구, 요 2관과 3관 사이에 NH라고 써있는 요 메인 출입구가 이제 북쪽문이거든요. 여기로 들어오시게 되는데, 예, 여기 북쪽문, 2관과 3관 사이에 있는 북쪽문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고 3관부터 보시면은 됩니다. 예, 3관으로 빨리 갈게요. 1, 2관에서는 전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3관부터 보시면 돼요. 3, 4, 5, 6 이렇게 보시고, 7, 8관은 1, 2층을 다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3, 4, 5, 6의 이제 위층에도 전시는 하고 있는데, 3, 4, 5, 6의 위층은 부품관입니다. 부품관.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냥 신차라든가 이런 거 보러 가시려면은 3, 4, 5, 6 1층에 3, 4, 5, 6, 그 다음에 7, 8은 1층, 2층 다 보시고, 요렇게만 보셔도 1시간 안에 보기는 쉽지 않아요. 네, 여러 가지 무슨 식음료 이런 것들도 꽤 많은데, 특징적인 거는 요 안에 이제 일반인들도 막 왔다 갔다 거리는 통로거든요. 근데 아직도 여기 담배 여기저기서 많이 피십니다. 여기서 흡연 공간도 따로 있고, 그래서 지금도 약간 담배 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라진 모습이 아직도, 중국에서는 이제 길에서도 담배 많이 피고요. 아직도 우리나라의 몇 년 전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쪽 2관과 3관 사이에 있는 북쪽문으로 들어오시면은 요 3관부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관은 상하이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상하이 자동차의 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홈구장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딱 입구 들어오자마자 홈구장부터 일단 챙겨서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SAIC 상하이 자동차. 중국은 워낙 땅덩이가 넓기 때문에 상하이에 계신 분들은 상하이에서 만든 차를 그냥 타게 돼요. 상하이에 사는데 북경에서 만든 차를 굳이 가져와 가지고 타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북경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북경 자동차나 북경 근처에서 만든 차를 타게 되지, 굳이 상하이에서 만든 차를 가져다 타진 또 않아요. 약간 좀 다른 나라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하여튼 상하이에서는 지금 상하이 자동차가 중심이고, 그리고 상하이 자동차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브랜드, MG라든지, MG는 이제 상하이 자동차가 예전에 쌍용 자동차를 이렇게 꿀떡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기술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상하이 자동차 그러면은 로이의 세단 같은 것도 쌍용 자동차 그런 게 있었어요. 상하이 자동차는 나라에서 소유하고 있는 국영 자동차 회사고요. 중국이 자동차 기술이 없을 때 이제 유럽의 자동차 기술을 제휴해가지고 만들기 시작하면서 자동차 문화라는 거를 만들어내고 대량 생산을 하고 막 이랬을 때 자동차 산업을 일으켜주는 회사가 폭스바겐입니다. 그래서 상하이 폭스바겐, 상하이 아우디. 그래서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이때만 해도 폭스바겐이랑 아우디를 타고 다니면은 좀 고위층이었죠. 폭스바겐 파사트는 경찰 공무원의 고위직, 그리고 아우디 A6 같은 거는 정부의 고위직. 그래서 검은색 아우디 A6L 같은 거 타고 다니면은요, 그냥 길에서 비켜주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우디 A6L을 탄다, 그러면은 고위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드림카가 아우디 A6 검은색,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 옛날 얘기고요. 이제는 완전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整个这样的一个
项目的时间，我会发现它真的听起来。 이 아우디 폭스바겐이 예전에 인기는 그랬지만 지금 또 젊은이들은 그런 아우디랑 폭스바겐의 모습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아우디, 폭스바겐 이런 차들 상하이 자동차에서 만들었던 거는 내연기관 시절에는 정말 많이 팔리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뭐 이랬지만 지금 전기차로의 전환은 제대로 하지 않고 전기차로에 전환하면서 패권을 뺏겼죠. 네, 뭐 신생 전기차 회사들 그리고 뭐 BYD나 뭐 지커, 지리 뭐 이런 전기차를 제대로 만드는 이런 회사들한테 패권이 뺏기면서 젊은 친구들은 좀 신생 브랜드를 선호하고 테슬라를 좀 선호하고 예, 그리고 이런 내연기관차 앞에 크롬 도금 있고 아버지 세대에서 탔었던 브랜드 아우디 이런 것들은 예,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우디랑 폭스바겐의 매출이 중국 내에서 폭삭 주저앉으니까 아우디 폭스바겐 자체가 좀 어려워졌죠. 그래서 아우디가 칼을 갈고 만든 게 이겁니다. 아우디 E5 스포츠백. 네, 보시면은 앞에 아우디 포링 예, 동그라미 4개짜리 엠블렘 자체가 없어요. 그냥 AUDI. 네, 아우디가 다 내려놓고 만든 겁니다. 엠블렘까지 내려놓고 예, 중국 젊은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전기차. 예, 그리고 저 안에는 지금 샤오펑에서 좀 도움을 받은 그런 첨단 고성능 전기차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한 700마력 정도 내는 네, 고성능 전기차고요. 그리고 저거는 중국 내에서만 팔아서 중국에서만 일단은 팔기는 하는데 샤오펑 기술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예, 그리고 아우디의 기술진들이 같이 뭐 공동 개발한 거기 때문에 차 상품성이 꽤 좋지 않겠느냐 추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들어와도 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우디 E5 스포츠백에 대한 그 자세한 리뷰는 저희가 별도 영상으로 올리니까 그거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예, 뭐 여기 우링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예, 상하이 자동차에서 갖고 있는 브랜드들입니다. 예. 이 바오준 이런 것도 다 상하이 자동차에서 갖고 있는 이런 앙증맞은 사이즈의 이것도 전기차예요. 한때 정말 화제가 됐었던 차죠, 바오준. 근데 이게 이제 2도어 모델도 있고 이제 5도어 모델도 있고요. 네, 요 정도로 봐야지 아마 1시간 내로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자세히 부스 안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오늘 다 못 봐요. 내일까지 가야 됩니다. 자, 3관을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렇게 가시다가 뭐 관심 있는 거 있으면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보시고 뭐 이러면 되는데 네, 요 정도까지만 보시고 4관으로 갈게요. 네, 너무 좀 대충 너무 대충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검색하셔가지고 그 각각의 차량의 리뷰를 찾아서 좀 수고스러우시더라도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관과 4관은 네이클로바의 한 잎사귀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옆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옆쪽에 문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4관으로 간단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상하이 자동차는 아우디 폭스바겐 외에도 GM이랑도 제휴 관계가 있어서 뷰익 브랜드, 우리나라에는 소개되지 않는 GM의 뷰익 브랜드를 이제 미니밴으로 많이 성공시켰기 때문에 뷰익 미니밴이 이 중국 내에서는 꽤 유명한데 지금 저 미니밴 시장도 신생 전기차 회사들이 많이 가져가고 있죠. 지커 009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미니밴 시장에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국에서 미니밴은 중국에 좀 잘 사는 가정에서 미니밴 한 대씩 갖고 있는 거니까 아이들을 통학도 시켜주고 그리고 가족 여행도 하고 이렇게 또 중국은 땅덩이가 넓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미니밴을 타고 편안하게 여행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중국에서 미니밴, 고급 미니밴, 우리나라 카니발 팔리는 것만큼이나 중국에서 미니밴도 인기입니다. 자, 지금 4관에 들어왔는데 4관은 이제 체리 자동차랑 장안 자동차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잠깐만 이 지도를 한번 보시죠. 예, 이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3관에서 4관으로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예, 그래서 3관, 4관, 예, 그래서 여기로 또 나와서 5관, 6 요렇게 3, 4, 5, 6 보고 7, 8 보고 여기서 2층으로 올라가서 7, 8 요거까지 보시면은 일반 완성차 쪽은 다 보시는 거고 좀 더 관심이 있으시면은 2층에서 여기로 가서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는 부품 쪽 ZF 발레오 그다음에 오토리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있잖아요. 액티브도 있고요. 네, 여기에 우리나라 회사들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모비스랑 삼성 반도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대기아, 제네시스 우리나라 회사들은 이번에 상하이 모터쇼에 나오지 않았어요. 하여튼 이렇게 보시고, 하여튼 이렇게 넓은 데 중에 지금 하나 본 거예요. 하나. 두 번째 사관. 여기는 이제 체리 자동차의 여러 가지 브랜드, 그리고 장한 자동차 뭐 이렇게 있는데, 체리 자동차는 지금 우리가 좀 관심 둬야 되는 게, 이게 지금 KG 모빌리티랑 기술 제휴해가지고 신차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체리 자동차는 그 KG 모빌리티랑 같이 개발하는 차를 잠깐 좀 눈여겨 보실만 하고, 그리고 체리 자동차 그러면은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체리 QQ 짝퉁차로 유명했어요. 짝퉁차. 우리나라 그 마티즈를 그냥 갖다 카피해서 만들었다가 나중에 법적 소송, 뭐 법적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됐었던 체리 QQ의 신모델이 나왔는데 완전히 새롭게 나왔어요. 디자인이 되게 약간 좀 괜찮게 나왔어. 이런 컨셉트 카드 어제는 못 봤는데 이게 이런 게 나왔네요. 아, 이것도 다뤄야 되나 이거? 이거 뭐야? 저도 처음 봤어요. 듀어네요. 이거 컨셉트 카 이런 게 나왔네. 아, 어제 안 보여주고 이것도 오늘 보여주고 그러냐? 또 이런 것도 있어. 저 어제 왔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봤는데, 어제는 요거 봤었죠. 요게 체리 QQ입니다. 짝퉁차로 유명했었던 차가 이렇게 괜찮게 바뀌었어요. 되게 심플하고 단정하고 그냥 네모네모하게, 그러니까 모서리가 둥글둥글하게 된 네모네모한 스타일로 아주 심플하게 만들었는데, 이 중국의 젊은이들도 중국 차의 이 과한 디자인을 안 좋아해요. 그냥 심플한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금색, 빨간색 이런 것도 싫어하고 그냥 심플한 스타일 좋아하기 때문에 중국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춰서 좀 단정하게, 심플하게, 약간 아이폰 스타일로 이렇게 만든 그런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예전에 짝퉁차 만들던 차가 저렇게 변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와. 그리고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9L, 티고 9L, 요게 이번에 새로 나온 차인데, 요것도 뭐 5m 정도 되는, 거의 팰리세이드보다 약간 큰 사이즈의 이 대형급 SUV인데, 이것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준대형급 SUV를 개발한다고 하니까 요 티고 9 정도가 아닐까. 요 막 이렇게 휴대폰 세워놓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틱톡으로 막 뭐 이렇게 해서 뭐 차를 뭐 판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티고 8이네. 요거는 투싼 정도의 사이즈고요. 티고 9이 저거예요. 티고 9이 이거. 요 정도가 아마, 요 정도가 실내도 보시면 比较单调，比较单调。对，但是你们有没有发现？ 요 정도가 아마 르노코리아가 지리 자동차의 찡유의 L을 가지고 그랑콜리오스 만든 것처럼 요 티고 9을 가지고 KG 모빌리티가 준대형급 SUV, 약간 산타페보다 약간 큰 사이즈인데요. 요걸 만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건 그냥 제가 그냥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그리고 익시드, 제투어, 뭐 아이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이제 전기차예요, 전기차. 아이카라는 그 하이브리드나 뭐 전기차. 지금 그 상하이 모터쇼에서 최초 공개된 차 중에 순수 내연기관, 그 내연기관만 있는 차는 제가 알기로는 한 대도 없어요. 뭐 저기 상용차 브랜드 뭐 어디서 뭐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SUV나 승용차 브랜드는 다 전기차 아니면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보고 5로 넘어가죠. 5로. 5 쪽으로 넘어가려면 보시 쪽을 통해서, 여기 보시를 통해서 이렇게 5 쪽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를 통해서 보시와 아이카 사이로 5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제 상하이 모터쇼 직접 오셔서 보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대충 둘러보기 식으로 하는데, 저희가 비행기 시간이 있어가지고 1시간밖에 저희가 시간이 안 남았어요. 지금 여러 가지 영상 찍느냐고 시간을 다 보내가지고 이렇게 둘러보기 하는 거를 사실 찍을 시간이 없어서 이거 못 찍겠구나 이번에는 그랬는데, 그래도 1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서 빨리 종종 걸음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 보시 쪽으로 나오니까 약간
약간 공장 같은 분위기구나. 저쪽으로 해서 아니 이쪽으로 나오면 안 되겠다. 저쪽으로 나와서 예. 그 네잎클로바 사이에는 약간 이런 창고 같은 공간 같은 게 있어서 좀 안쪽을 통해 가지고 이동하시는 게 더 낫겠네요. 사관을 보시고 이렇게 보시로 나오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나와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 여기 그러니까 제투어 쪽으로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셔서 여기로 가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랑 미디어 환경이 많이 달라요. 중국의 매체 그러면은 나라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신고제로 저처럼 이렇게 혼자서 미디어로 운영을 하고 뭐 스태프들 몇 명 붙여가지고 하는 데는 미디어 승인이 이 정도는 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서 그런지 이런 매체들이 그냥 신고제로 됐기 때문에 저도 그냥 서울시에 신고해서 매체 자격으로 활동은 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상황이 달라서 프레스 등록하는 것들이 이번에 저도 프레스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이게 잘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여기 일반인 자격으로 그냥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5관 오시면은 네, 일단 여기 샤오펑. 중국의 새로운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니오, 샤오펑, 지커, BYD 뭐 이런 회사 중에 가장 젊은 회사. 여기 이제 회장님이 이제 텐센트 초창기 멤버고 70년대생이고요. 그리고 저렇게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 저게 그냥 모터쇼 전시를 위한 전시 모델이 아니고 지금 한 4,000대, 5,000대 정도 계약이 됐고요. 아마 올해부터 인도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길에서 저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조만간 중국 내에서는 보인다. 그리고 저걸 타고 가다가 드론으로 옮겨 타서 2명 타고 하늘을 20분 동안 날 수도 있다. 저 꿈 같은 얘기인데 이게 진짜 올해 안에 저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요 샤오펑에서 저 차를 디자인한 분이 한국인 디자이너거든요. 요 인터뷰 영상도 지금 열심히 편집 중이니까 놓치지 않고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상하이 자동차관에서 3관에서 봤었던 아우디 폭스바겐이 여기도 있어요. 아우디랑 폭스바겐은 중국에서 이 브랜드 가치가 상당하고 또 자동차 그러면은 아우디, 폭스바겐 이게 몇 년 동안 중국에서는 거의 뭐 브랜드 인지도가 1등이었거든요. 문제없이 계속 팔고 있었는데 최근에 전기차로 전환하는 거 요거를 신생 업체들한테 많이 뺏겼죠. 그래서 아우디, 폭스바겐이 이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상하이 모터쇼에서 폭스바겐은 컨셉트카를 3대나 선보였습니다. 폭스바겐 ID 아우라, ID 에보, 그 다음에 여기 ID 에라 이렇게 3대를 선보였는데 요거는 지금 다른 관에 전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요거 딴 차를 갖다 놨는데 요 3대를 선보였는데 이 폭스바겐이 중국 내에서 이 제휴 관계에 있는 회사가 3덩어리가 있어요. 상하이 자동차랑도 제휴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제일기차랑도 제휴된 폭스바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누이 모터스, 이누이 성에 있는 자동차 회사랑도 해서 3군데 중국 회사랑 이렇게 제휴가 돼 있는데 그 회사에서 각각 한 대씩 이렇게 만든 게 컨셉트카 3대. 그래서 완전히 중국 젊은이들을 위해서 완전히 거듭나겠다. 중국 전용 모델을 중국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춰서 만들겠다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폭스바겐보다 훨씬 더 엣지가 강하고 좀 더 젊은 스타일로 디자인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디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우디 포링 램프, 포링 엠블럼 요거를 없애고 AUDI라는 중국 전용 레터링으로 되어 있는 브랜드로 새로 만들어서 중국 젊은이들을 위해서 손짓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여기 아이토라는 브랜드도 좀 눈여겨보실 만한 게 중국의 신생 전기차 회사들이 이렇게 겉만 번지르르하게 뭐 전기차 만들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충돌 테스트라든가 뭐 차체 강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진짜 차체 기본기까지도 다 챙겨서 만들어서 기존의 그 제휴 관계에서 만들었었던 뭐 폭스바겐, 상하이 자동차 이런 것보다도 훨씬 월등하게 만들기 때문에 시장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이게 지금 아이토라는 브랜드가 저렇게 겉모습만 번지는 게 아니라 이 차체 골격을 이거 다 알루미늄으로 그냥 팡 찍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바퀴를 감싸는 요 서스펜션 하우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뒤에 이 뒷바퀴를 감싸는 거를 천정까지도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그냥 기가 프레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이캐스트로 찍어서 만들거든요. 테슬라만 저런 방식으로 이렇게 찍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중국의 신생 전기차 회사들이 아까 뭐 샤오펑도 뭐
봤지만 거의 뭐 테슬라 수준으로 다 다이캐스트를 찍어서 만들고 이거를 몇 년 전부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차체 기술 만드는 거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 지금 현대기아 차보다도 더 빨라요. 지금 현대기아 차는 지금 예, 다이캐스트 뭐 기가캐스트, 기가프레스 뭐 이런 거 준비하고 막 내년부터 아마 기가프레스가 적용된 차가 나온다 그러는데 중국 자동차 회사들 이제 신생 자동차 회사들은 공장부터 새로 지으면서 이제 자동차 산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최신 기술들을 다 갖춰 가지고 차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기가프레스 기술을 이용을 하면은 바퀴를 잡고 있는 하우징을 포함한 뭐 요런 것들 요거를 철판으로 만들었을 때는 철판이 한 70여 장을 이렇게 본딩을 하거나 용접을 하거나 해가지고 요 골격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 바퀴 쪽에 감싸는 거는 뭔가 바퀴를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좀 접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 이거 잘못 왔는데 여기가 아니고 저 옆쪽으로 가야 됩니다. 옆쪽으로. 예, 여기 볼보 쪽으로 해서 가면은 육관 쪽으로. 아닙니다. 여기 볼보 쪽이 아니고 저 아우디 쪽으로 가야 되나? 아니다. 길을 잃어버렸네. 폭스바겐 볼보 사이로 가야 되네요. 아까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바퀴를 잡고 있는 휠하우징이 철판으로 했을 때는 철판 조각 70여 장 정도를 용접을 하고 이 본딩을 해가지고 본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예, 저렇게 찍어내면은 알루미늄으로 찍어내면 한 방에 찍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를 가볍게도 만들 수 있고 튼튼하게도 만들 수 있고 예,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시대에는 전기차 배터리가 무겁기 때문에 무게를 줄이면서 차체 강성은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저렇게 한 방에 찍어내는 알루미늄 골격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기아도 저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저게 쉽지가 않은 게 저게 그냥 기가프레스 장비도 상당히 고가지만 저거를 운용을 하려면 이 기가프레스 이 금형 자체가 엄청나게 무겁고 엄청나게 클 거 아니에요. 왜냐면 뒷바퀴 있는데 전체를 한 방에 팡 찍어내는데 그 금형 크기가 얼마나 크겠어요. 무게도 나가잖아요. 근데 그 금형을 빼서 또 다른 금형 끼고 저는 앞에 판 한 뭐 1000개 찍어내고 그 다음에 뒤에 판 또 1000개 찍어내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에 판 전용 프레스 하나, 뒤에 판 전용 프레스 하나 이렇게까지 못 만든단 말이에요. 프레스 장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금형을 갈아 끼는데 기준기가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준기. 그래서 기존에 그냥 샌드위치 판넬 같은 걸로 만든 공장에는 이 기준기 하중을 못 견디기 때문에 기가프레스 장비를 넣을 때는 건물도 새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아예 새로 짓지 않으면은 저런 기가프레스 같은 다이캐스트 대형 패널을 찍어내는 다이캐스트 장비는 공장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회사들은 함부로 이렇게 딱 갈아타질 못했습니다. 기존 공장을 계속 활용해서 신모델을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현대자동차도 전기차 전용 공장을 울산에 세우면서 이제 기가프레스라 그러나 기가캐스팅이라 그러나 하여튼 현대자동차에서 부르는 이름도 따로 있는데 그렇다고 왜 숨이 차냐 오늘. 자 이제 육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육관은 이제 홍치 그리고 이쪽에는 지리자동차예요. 네, 여기 지리자동차가 있고요. 여기 홍치가 있고 여기는 중국 로컬 브랜드들 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링컨 저런 게 초라해 보이죠. 사람들도 별로 없고 중국의 자동차 산업 지형도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중국 토종 자동차 회사 옛날부터 있었던 제휴관계에서 만들었던 상하이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그러니까 국영기업들도 다 죽었고 신생 자동차 회사들 신에너지 자동차 회사들 지커, 리오, 샤오펑 뭐 이런 회사들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고 그 회사들의 차들이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럼 지커 여기도 좀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예전에 중국 차들의 그 과한 디자인 이런 거 없이 상당히 심플하게 크롬 도금 이런 거 없이 상당히 심플하게 이렇게 전 세계 차들 중에서도 가장 심플하게 디자인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생 전기차 회사들의 앞모습을 보면은 또 여기서 거기 식으로 좀 비슷해요. 또 비슷하게 생겼어. 심플하게 만들다 보니까 또 공기역학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뻔해지거든요. 링크앤코 지리자동차에서 만든 유럽 전용 브랜드 링크앤코 있고 화웨이는 통신회사 그리고 휴대폰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자동차 산업 쪽에도 상당히 깊숙하게 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통신 기술, 그 다음에 뭐 지도 기술, GPS 기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컴퓨팅 소프트웨어 기술, 뭐 이런 것들을 더해서 자율주행, 자율주행이 아마 지금 중국에서는 화웨이 계열의 자율주행이 제일 발전돼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좀 자율주행 잘한다, 요즘에 좀 주목받는 회사들은 다 이제 화웨이 계열의 전기차 회사거든요. 지금 여기 뭐 아까 보였던 아이토 M9이라든지 이런 차들이 이 화웨이 계열의 이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샤오펑은 자체 기술 쓰고 있어요. 샤오펑 자체 기술, 지커도 자체 기술 쓰고 있고요. 그런 회사들은 또 IT 기업 출신들이 만든 회사답게 자체 기술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모색해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6관까지 봤잖아요. 마츠다를 통해서, 그리고 화웨이를 통해서 이쪽 입구 쪽으로, 마츠다 쪽 있는 데 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로 나가면은, 이렇게 마츠다 쪽으로 나가면은 7관으로 갈 수 있어요. 이거 며칠 동안 여기를 돌아다녔는데도 새롭게 또 전시된 게 있고 막 그래가지고 저게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이틀 봤으면은 좀 익숙해질만도 한데, 너무 전시 규모가 넓고 그래서 군데군데 이게 휴게 공간이 있고 그런데, 이 휴게 공간에서 그냥 여기저기서 이제 담배 피고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공기가 좋지 않다. 그래서 목이 좀 칼칼하고 그렇습니다. 시간은 이제 해외 브랜드들, 뭐 벤틀리나 뭐 로터스나 BMW, 미니 이런 해외 브랜드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 이제 니오가 있습니다. 벤틀리도 예전에는 여기 벤틀리에 막 서로 좀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막 이러던 광경이었는데, 진짜 벤틀리도 이제 관심이 없어요. 중국의 신생 전기차들이 훨씬 더 그 뛰어난 기능들이나 앞선 장치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레전드 업체들이, 좀 전설적인 그런 업체들이 아무래도 이제 움직임이 좀 더딜 수밖에 없죠. 신기술을 넣는 거나 뭐 새로운 기술 넣는 거에 대해서 차를 많이 만들어 본 회사들은 이게 진짜 뭐 잘못될 가능성이 하나도 없지? 진짜 무슨 일 생기면 우리 큰일 나. 약간 요런 거 있거든요. 왜냐면은 자동차를 오래 만들다 보면은 그거를 왜 그렇게 만들었지 해가지고 뭐 과징금을 무는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 리콜 해주면서 또 리콜 비용 해주는 사례도 있고요. 그러다가 또 뭐 무슨 사고 나가지고 누가 뭐 좀 다치거나 뭐 상해를 입거나 그러면 그거 뭐 보상도 다 해줘야 되고요. 요런 거를 다 경험하다 보면은 진짜 안전빵으로 만들 수밖에 없게 돼요. 도전적인 기술을 넣는 거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시장에서 점점 이렇게 좀 밀려나는 겁니다. 근데 신생 회사들은 이제 그런 거를 잘 모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생 회사들은 좀 적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에 좀 더 도전적이고, 그래도 새로운 기술, 다른 회사에서 하지 않는 기술들을 만들어야 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고, 이 전설적인 그 예전에부터 인기를 얻었던 회사들을 앞으로 이제 조금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신생 전기차 회사들, 니오나 뭐 샤오펑이나 이런 회사들이 드론카, 이게 플라잉카, 이렇게 하늘 날아다니는 차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 뭐 새로운 서스펜션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괜찮은 가격에 이렇게 다 집어넣어가지고 만드는 거.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충전 속도도 막, 지금 우리나라 뭐 350kW급이 뭐 거의 최고 수준이고 막 이런데, 여기 지금 막 1000kW 충전한다, 5분 충전하면은 막 뭐 한 300km 간다, 뭐 이런 기술도 지금 막 선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니오의 ET9이라는 차인데, 유압식으로 움직이는 액티브 서스펜션입니다. 순간적으로 이 차체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문을 열면은 타고 내리기 편하도록 차체가 위로 올라가고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승차감에 상당히 이점을 주죠. 요거는 니오의 ET9이라는 니오의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길이가 5.3m짜리, 제네시스 G90보다 더 길어요. 근데 이제 23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액티브하게 이 서스펜션이 움직이기 때문에 바닥의 굴곡을 만나면은 차가 그 바닥의 굴곡을 읽고 서스펜션을 알아서 이렇게 액티브하게 조절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덜덜덜덜덜 거리면서 바퀴만 덜덜덜 거리고 차체는 평온하게 달리게 되는 거거든요. 저게 이제 저렇게 서스펜션 기술이 승차감만을 위한 게 아니라, 아까 이거 타보고서는 깜짝 놀랐는데, 안에서 영화를 보여주는데 4D 영화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는 차가 울퉁불퉁하게 막 두둑두둑 하면서 가는 거예요. 차를 세워놓고 영화를 틀어줬는데 차가 막 움직이면서 막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막 진짜 4D 영화인 게 이제 눈보라가 치는 장면이 나왔는데 갑자기 에어컨에서 찬바람이 또 확 나오고 그리고 황혼이 지는 평온한 장면으로 바뀌는데 앰비언트 라이트가 붉게 막 딱 붉게 물든 앰비언트 라이트가 쫙 나오면서 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예, 여기 지금 요 니오의 ET9이 이렇게 세 대가 세워져 있는 예, 여기가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감동 먹는 예, 요 ET9 요 세대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컨셉트카가 아니고 양산차예요. 지금 인도가 되기 시작했고 뭐 지금도 팔고 있고요. 예. 하여튼 니오도 진짜 자동차 회사가 100개나 되고 또 이거를 몇 년 내로 10분의 1로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줄인다고 하니까 살아남지 않으면 그냥 정부에 의해서 자동차 회사가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진짜 생존을 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기술을 구현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자동차 산업이 무서운 거죠. 제대로 뭔가 보여주지 않으면은 너네 회사 문 닫을 거야.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밤새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안에서 지금 저 여성분이 웃고 계신데 안에서 영화를 보고 있을 거예요. 리오 쪽까지 보고, 그리고 장성기차 쪽으로 나가야 돼요. 지금 여기 뭐 연예인 만나고 해서 지금 사람들이 엄청 몰려있어요. 뭐지? (4.0) V8 엔진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요 만리장성 기차를 끼고 들어가면 이제 8관으로 가요. 영상을 10개를 찍고 그리고 이제 1시간 남아서 이제 PD들은 뭐 자율적으로 보고 싶은 거 보라 그러고 또 뭐 못 찍은 거 있으면 찍으라 그러고 쉴 사람 쉬라 그러고 이제 저는 요거를 찍고 있는데 저도 사실 지금 완전히 지쳐가지고 쉬어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비행기 타니까 비행기 타서 쉬면 되지 비행기 타서 뭐 그냥 앉아서 갈 텐데 이러고 이제 돌고는 있는데 갑자기 피곤함이 확 밀려오네요. 어제도 뭐 자료 정리하고 막 이러냐고 뭐 새벽 2시에 자고 또 아침에 또 6시에 일어나서 나오고 여긴 BYD가 있군요. BYD도 볼 게 상당히 많죠. BYD는 이번에 컨셉트카 뭐 2대 내놨고요. 그리고 저기 이제 토요타 렉서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양왕, 팡청바오, BYD 뭐 이런 브랜드들이 BYD 계열의 브랜드들이 쫙 있고요. 팡청바오는 BYD의 사륜구동 전문 브랜드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아직도 도로 포장률이 좀 떨어지는 지역들에 사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직도 이 사륜구동 차들의 인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팡청바오 이 브랜드도 우리나라에도 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양왕이라는 브랜드, 이 양왕은 이제 BYD의 가장 고급 브랜드. 중국 모터쇼 오시면 오늘도 프레스데이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좀 통제를 합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이 확 몰리면 아마 일반인 데이 때도 이렇게 통제는 할 거예요. 겉에서 이렇게 둘러볼 수는 있지만 안에 들어가려면은 사전에 뭐 신청을 한 사람들이나 뭐 이런 분들만 이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뭐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안전을 위해서. 덴자라는 중국 BYD에서 만든 신세대 전기차 브랜드 덴자. 요거가 벤츠랑 아마 합작해가지고 만든 브랜드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홀스 있습니다. 홀스. 이게 이제 르노와 지리자동차가 합작해서 만든 엔진 전문 회사,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나 전기차 기술 관련된 회사가 또 암페어라는 회사가 또 있는데, 홀스라는 회사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 내연기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요거 1.5리터 요 가솔린 엔진, 요게 아마 르노 코리아 그랑콜리오스에 들어간 파워트레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전기 모터 2개 들어가는 전기 모터의 비중을 상당히 높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네, 3단 변속기가 들었고 중국은 지금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 중심으로 움직이는 하이브리드 그리고 3단 변속기 정도면은 적합하다. 이게 지금 중국 쪽의 하이브리드의 대세입니다. 뭐 8단 변속기, 6단 변속기 여기까지 필요 없다. 변속기가 아예 없거나 3단 변속 정도면 충분하다. 왜냐하면 전기 모터는 토크 밴드가 뭐 짧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처음 돌기 시작할 때부터 세게 돌 때까지도 토크 밴드가 일정하거든요. 렉서스 신형 ES를 공개를 했는데 신형 ES 잠깐만 이렇게 보시죠. 네, 신형 ES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상하이에 이 렉서스 공장을 새로 짓는데 렉서스의 100% 지분으로 짓습니다. 글로벌 회사들이 중국에 공장 세우거나 뭐 이럴 때는 지금까지는 50% 지분을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중국에 뭔가를 진출해서 뭐 공장 세우려면은 중국 기업이 주인이 되고 그리고 외국 회사들은 이제 투자만 하는 그래서 50대 50 뭐 요런 비중을 넘지 못했는데 100% 렉서스 지분으로 짓는 공장입니다. 100% 지분으로 공장 짓는 게 테슬라가 최초였는데 렉서스가 그 두 번째로 이렇게 100% 지분으로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8.1관에서 8.2관으로 렉서스, 토요타 뭐 이런 데로 해가지고서는 2층 잠깐 올라가겠습니다. 2층. 그래서 이제 8.2로 들어가면 됩니다. 8.2로. 제가 이거 입이 지금 바짝바짝 마르고 목이 약간 이렇게 약간 목이 약간 나갔거든요. 네, 공기도 별로 안 좋고 그렇다고 뭐 마스크 쓰고 막 이렇게 길에 그냥 혼자 다닐 때는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또 입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또 나가야 또 괜찮으실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그 페이스 아이디 엔터런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중국은 안면 인식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발전해서 웬만한 출입을 다 안면 인식으로 하거든요. 너무 대충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이제 전시장 분위기 자체가 안에서 자세하게 뭐 찍고 뭐 이러는 게 이제는 좀 불가능해졌어요. 안전 때문에 통제가 심하고 이렇게 좀 둘러보는 거 정도로밖에 보여드릴 수가 없구나 이제 약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프레스데이 그러면은 이제 프레스 카드 앞에다가 딱 이게 차고 카메라 들고 이렇게 다니면은 좀 협조도 좀 잘 되고 이랬었는데 이제 그런 분위기 없습니다. 이제 하도 매체가 많아지고 전 세계 매체들이 몰리기 때문에 모터쇼도 그냥 안전을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찍고 그러면은 안전에 이제 좀 무슨 사고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통제가 심해서 이렇게 한 방에 보여드리는 거는 막 요 정도가 최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8.2관인데 8.2는 부품관이고요. 우리가 5.2관, 6.2관을 봤어야 됐었구나. 잘못 왔습니다. 잘못 왔어. 제가 정신줄을 놓고 있었네. 저희가 3관, 4관 봤잖아요. 그리고 5관 봤죠? 6관 봤죠. 그 다음에 7관, 8관 봤는데 5관, 6관에서 위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광장으로 또 나가서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구나. 원테이크로 찍는데 또 큰 실수를 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그러네. 제가 잠깐 정신줄을 놨어요. 이렇게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 모터쇼장에 군데군데 보면은 인포메이션이 있거든요. 인포메이션에서 이 지도를 가지고 뭐 지도 이거 사는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가져가면 돼요. 그래도 길을 잘못 드니까 이런 것도 볼 수 있네. 네, 저기가 5관, 6관입니다. 지금 제가 비행기 타러 갈 시간이 다 됐거든요. 10분 남았으니까 이제 제가 챙기고 가야 돼서 그 5.2관과 6.2관에 나오는 무슨 브랜드들이 있냐. 이거 죄송해요. 이거 못 보여드리고 끝날 것 같은데. 샤오미랑 뭐 CATL 있는지 이거 보여드려야 될 텐데. 또 5.2관이랑 6.2관은 중국 로컬 브랜드들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규모는 진짜 엄청 큽니다. 여기 좀 여기 이제 옥상이죠, 옥상? 네, 좀 진짜 쾌적하네요, 이쪽은. 네, 그리고 중국 오시면은 알리페이인가 거기에 외국인도 이게 뭐 안면인식 등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면인식 등록을 해야지 요 음료수를 빼서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 그냥 빼서 그냥 먹으면 되거든요. 거의 현금을 받지 않아요. 여기서 뭐 음료수라도 하나 사 드시려면은 알리페이를 이용해서 드셔야 돼요. 여기서 저희까지만 CATL까지만 보고 CATL은 그래도 많이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세계 1위의 배터리 회사이기 때문에 또 어떤 기술들 가지고 나왔을래나 이건 뭐냐 이렇게 반짝이 차는
이런 게 요즘 젊은이들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여기 리보터는 스텔란티스가 이 리보터 차를 유럽에 팔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스텔란티스의 전기차는 리보터랑 같이 어떻게 저쩌고 하겠다 그랬는데, 리보터도 중국 내에서 그렇게 잘 나가진 않아요. 하려면은 뭐 니오나 샤오펑 뭐 이런 회사랑 했어야 되는데, 이거 타고 다니시는 분 되게 많더라고요. 가방인데 전동 스쿠터처럼 되어 있는 거. 온보라는 브랜드예요. 온보가 그 니오에서 만든 저가 브랜드가 온보인가요? 하도 많은 브랜드들이 있으니까 이게 조금 헷갈립니다. 샤오미는 이번에 요 새로운 SUV를 선보인다는 소문은 돌았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냥 지금 그 타이칸 닮은 SU7 요것만 부스에 있기 때문에, 안에는 막 3만 rpm짜리 모터 뭐 이렇게 절개한 것도 뭐 있고 그렇다는데, 그리고 저쪽 안에 차체 골격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줄 서서 들어가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요. 근데 이 CATL은 뭐 줄 서서 들어가거나 뭐 그러지 않기 때문에 약간 뭐 안에 들어가서 조금 보여드리면은, 제가 이번에 CATL에서 내세우는 기술이 나트륨 배터리예요. 나트륨은 전 세계 지구에 풍부하잖아요. 나트륨은. 그러니까 나트륨이 뭐 히토류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무한정으로 계속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트륨 배터리를, 근데 나트륨 배터리가 단점이 저온에서 이게 스태미나가 확 떨어진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눈같이 약간 얼어 있는 게 있잖아요. 여기는 상당히 차갑게 지금 해놓은 건데도 이렇게 배터리 스태미나가 떨어지지 않는다. 여기다 충전을 해도 된다 라는 그 나트륨 배터리의 단점을 극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고요. 나트륨 배터리는 LFP 배터리 정도 수준이에요. 에너지 밀도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나 뭐 이런 것들의 단점을 이런 식으로, 여기는 NCM 배터리, 여기는 LFP나 뭐 나트륨 배터리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성질의 배터리를 조합을 해서 전기차 배터리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NCM 배터리만으로 하면은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근데 저렇게 LFP 배터리를 혼용을 하면은 NCM 배터리가 이제 배터리 스태미나가 좋고 충전 방전이 좋기 때문에 NCM 배터리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가격을 조금 더 착하게 만들 수 있는, 저렇게 배터리를 혼용을 해서 패킹을 해버리면,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배터리를 LFP 배터리, NCM 배터리를 혼용을 해서 패킹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뭐 선보이고, 드론 전용으로 쓰이는 경량 배터리 뭐 이런 것들 기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제가 비행기 타고 가야 될 시간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2시 56분이에요. 3시에 입구 쪽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상하이 모터쇼에서 1시간 둘러보기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틀 동안 풀로 달리고 어제 또 자료 조사하고 뭐 자료 정리하고 있는다고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활기차게 보여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중국의 뭐 레이싱 모델분들 이렇게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모델들도 있어요. 근데 이 모터쇼의 모델들은 전 세계적으로 다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제 차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이제 차가 볼거리가 조금 부족했었던 나라들이 이제 남자분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 레이싱 모델도 좀 세워놓고 뭐 이러든, 뭐 지금도 뭐 동남아 쪽에 모터쇼나 이런 거 가면은 레이싱 모델들 판인 모터쇼들도 있어요. 뭐 호치민 모터쇼라든가 그런 거 몇 년 전에 가봤지만 레이싱 모델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보면 모델쇼냐 모터쇼냐 뭐 이런 논란이 일고 그랬었잖아요. 자,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